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조선시대에 유배라는 형벌이 있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벌을 주는 걸 넘어서 오히려 엄청난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식인들한테 유배를 간다는 건요, 말 그대로 모든 걸 잃는다는 뜻이었어요. 뭐 권력, 명예, 이런 건 당연하고 사회랑 연결된 모든 끈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짜 끔찍한 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모두가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유배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인 거죠.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유배가 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그냥 멀리 귀양 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거기다 모든 인간관계까지 강제로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걸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역설이 시작됩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고립 있잖아요. 그게 글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회에서 배제당했더니 역설적으로 지적인 자유가 생겼습니다. 명예를 다 잃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서 오히려 깊은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패배했더니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새롭고 급진적인 시각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늘 자신을 옥죄던 그 중앙 권력의 감시에서 드디어 벗어난 겁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싹 사라진 그 텅 빈 공간에서 학자들은 비로소 이게 정말 맞나? 하고 기존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아주 확실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 인물을 만나봐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허균입니다. 허균의 인생을 쭉 따라가 보면요. 왜 그의 걸작이 유배지에서 나왔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잘 나가던 관리였죠. 그런데 정치적인 다툼에 휘말려서 결국 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의 인생을 바꾼 작품, 바로 홍길동전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 문장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홍길동전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예요. 당시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그냥 정통으로 꿰뚫는 정말 강력한 한방이죠. 홍길동이란 인물을 통해서 이 사회,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뒤엎을 만한 혁명적인 생각이 권력의 심장부인 궁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모든 게 차단된 저 멀리 변방, 바로 그 유배지라는 공간이 이런 비판의식을 날카롭게 벼려낸 용광로가 되어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유배라는 게 단지 학자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사회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유배를 간 당사자한테는 끔찍한 비극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개인의 비극이 지역사회 전체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화적인 자산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쫓겨온 지식인이랑 그 지역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는 일종의 공생관계 같은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똑똑한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구조였던 거죠. 유배온 학자는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예술도 알려주고요. 또 반대로 본인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자기 생각을 더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랑 지역 사회가 같이 성장한 셈이죠. 이들이 기여한 분야를 보면 정말 다양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은 기본이고요. 같이 시를 짓고 예술활동도 하고 또 학술서적을 쓰기도 했죠. 심지어는 그 지역의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기까지 했어요. 정말 다방면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독특한 유배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영향력은 그냥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분들이 남긴 기록 덕분에 잊힐 뻔했던 지역의 역사랑 관습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또 지역 학문의 튼튼한 뿌리가 됐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문화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유배는 막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화의 중심축을 서울, 즉 중앙에서 변방으로 확 옮겨버린 아주 강력한 촉매제였던 거죠. 이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문화 지도 자체를 새로 그리는 역동적인 힘이었습니다.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전환의 시간이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유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한 지역, 나아가 한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문화적인 힘이었던 겁니다. 단절이 아니라 바로 전환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위대한 아이디어나 혁신은 어디서 태어나고 있을까요? 모두가 주목하는 화려한 중심부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저 변방, 그 외로운 공간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